모른 척 해야지. 그거 어쩌려고 그거를. 아니 그건 직원들도 그래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려니 해야 돼, 그거는. 사실은 나한테 칭찬하는 사람은 내가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뭐 하는 불평들은 잘 봤다가 그게 공적으로 가치가 있는 불평이면 그거 개선해 주면 돼요. 장점이 있어요. 기분 나빠하지는 말고 그건 그 사람의 일이니까. 대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내가 이걸 새겨들을 만한 말이 있을까? 가치 없이 떠드는 불평 이런 거 말고 정말 가치 있는 어떤 컴플레인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요. 점주 입장에서는. 그런 건 개선해 주면 그냥 그 사람들이 흐지부지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일은 태반사니까 걱정하지 마. 별일 다 생겨. 이 세상은 이상한 이분법이 있어요.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는 컨셉이 있다고요. 이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변호사들 중에 이제 사회운동에 관심이 있어갖고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 도와다니면서 봉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말을 나중에 들어보면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 사람이 약자에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피해자까지는 좋은데 이걸 상대적으로 저쪽이 나쁘게 하니까 나쁘게 한 강자들이 이걸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이 사람을 선하다는 컨셉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거야. 근데 이게 선한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피해자, 약자일 뿐이지. 근데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 회사도 우리 회사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온 거는 그냥 사업적으로 갖고 온 거지 그 회사를 뭐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주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자니까 그냥 와서 떼쓰는 거거든. 그 떼쓰는 걸 해결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회사의 전체 시스템이 다 무너지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별짓 다 한다고 뭐 애들 뭐 모금 운동도 하고 뭐 국회의원 찾아다니고 미국에서도 시장한테 가서 되면 어디 가도 이게 항의가 되는 논리가 아닌데 떼법으로 그렇게 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야지. 저도 그런 거 처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수업에서 내가 얘기 안 했는데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프레임이라는 뭐냐면 이거 정말 사업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프레임은 이렇게 박스처럼 어떤 논리나 구성을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나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 그쪽에 그 점주들의 대표들도 있고 하는 사람들이 이 프레임을 이렇게 짜서 우리를 구해달라 이 얘기예요.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달라. 남의 회사 와서 니네가 우리 회사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점주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프레임을 가지고 덤볐을 때 우리가 걸릴 때 언제냐면 이 사람들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대화하는 순간 그 프레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프레임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하고 하는 대화 전체가 막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와서 데모라고 뭐라도 그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 프레임에 안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은 회사 사업을 하면서 이런 흥정과 거래와 뭐가 나왔을 때 프레임에 걸리는 게 이렇게 하는 순간 프레임에 걸려버리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사람이 20명 정도를 모았는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제안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정식으로 공식 임명된 반장이 돼버려요. 그게 공식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런 프레임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적으로는 누가 어떤 프레임을 걸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거나 논리를 제공할 때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왜 그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되물으면 돼. 그런 프레임은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프레임에 밖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제가 한국에 와서 수업을 막 시작했을 때 중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매장을 몇 개 열었을 때 손님 하나가 와서 점장하고 싸운 거예요. 저녁에 남는 음식 좀 싸게 팔지 왜 그거를 막 어쩌고냐고 덤벼갖고 점장하고 싸우는 일이 있었네. 미국은 만약에 손님이 그렇게 무례하면 현장에서 불러갖고 내쫓아버리거든요. 손님이라도. 근데 한국은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으면 손님이 왕이야. 무조건 손님 요구를 들어주거나 백화점 이런 데서 손님이 싸우면 뭐 무릎 꿇고 빌고 이러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나는 그게 경영자들이 그걸 방치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손님을 위해서 그렇게 불량 손님을 없애는 거를 미국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여긴 그게 안 돼 있어서 그 당시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호텔에 그때 있었는데 호텔에서 나오면서 공정 서비스 안내문이라는 걸 작성해서 쭉 적어서 그걸 바로 우리 사장한테 이거를 다 문 앞에다 걸으라고 그랬다고요. 인쇄해서. 그래서 그걸 걸자마자 불과 2시간도 안 돼갖고 갑자기 내 전화기가 딩딩딩딩딩 하면서 내 페이스북에서 나도 그걸 올려놨는데 딩딩딩딩 하면서 1시간도 안 돼갖고 배터리가 나가버리더라고. 그리고 막 9시 뉴스 찾아오고 뭐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인터뷰를 할 때 한 20여 군데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들이 지금 프레임을 잘못 잡으면 우리 회사 망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다 망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덤비면 이거를 이겨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내 머릿속에는 어떤 프레임이 짜졌냐면 그 기자들이 하는 모든 질문에서 담긴 프레임을 찾아내서 이거를 방어하는 데다 인터뷰를 썼어요. 자, 프레임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공정 서비스 안내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직원이 손님한테 잘못하면 내가 직원 내보내겠다. 그런데 당신이 잘못하면 나는 당신을 내보내겠다. 이 일로 우리 직원 징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걸 공공이 내건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슈가 돼갖고 9시 뉴스 나오고 막 여러 군데서 인터뷰 요청했을 때 대부분의 질문이 손님과 회사, 손님과 직원으로 프레임이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직원도 썼고 손님도 썼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손님과 회사, 손님과 직원으로 프레임을 짜서 모든 질문이 나한테 진행될 때 이 질문의 초기에 어떻게 이걸 막아냈냐면 손님,
회사, 그리고 직원 이렇게. 다 이렇게 응대하는 질문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질문을 할 때 나는 이 손님이라는 이 질문이 들어올 때 이 질문을 중지시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질문을 받지 않겠다. 지금 내 문제는 이 손님을 둘로 나눈다. 불량 손님과 정상적인 손님이다. 나는 이 손님을 위해서 이 사람을 없애겠다는 거를 이 표현에 집어넣은 거라고 인터뷰를 전체를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아무리 인터뷰를 잤어도 이 의도가 어떤 식으로 해석되든 간에 두 개 양자니까 고객 입장에서 편드는 사람들이 여기에 엄청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입김이 세니까 회사가 무너질 수 있었다고. 그래서 프레임 작업이라는 건 사장의 능력 중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능력이 하나가 남이 씌운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거나 내가 프레임을 딴 데다 씌우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나 배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배웠는데 아마 프레임 책이라는 게 좀 있을 거예요. 프레임에 관련된 책들 좀 배우세요. 거기 해볼 만한 문제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어떤 프레임이 걸려오면 그 질문을 왜 하십니까? 하면 내가 시간을 좀 벌어. 그리고 프레임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 안 했더라도 이렇게 질문하면 이게 뭔가 찜찜하면 그런데 그 질문을 왜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면 돼요.